여러분이 주변에 작은 땅인데 건축물을 지었는데 굉장히 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건축물의 면적을 내력벽 중심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이 커 보이는 겁니다. 건축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 지식을 1강부터 50강까지 마쳤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건축주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1강부터 50강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국토부고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4회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도로 모퉁이선 건축선 제척이나 대지 면적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12월 30날 시행을 하는 국토부고시 그 면적과 높이에 관련된 세부 산정 기준이고요.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지 면적에 관련된 마무리를 하고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초 지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국토부고시에 관련된 법적인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건축이나 부동산을 시작할 때에 아주 기초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지에 도시나 군 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땅을 매입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하시면은 이 대지에 빨갛게 이렇게 도시계획선 도로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공원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지 면적에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대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본 대지의 면적이 되겠죠. 여기에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도로나 공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의 면적은 여기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지가 200평이었다면 여기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내주는 면적이 대략 한 20평이었다. 그러면 200평 빼기 20평, 즉 180평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건축 면적과 연면적, 또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잡혀 있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이렇게 도로선이 빨갛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로 내줘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도시계획선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땅을 매입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이렇게 도로선이 그어져 있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도로로 나가는 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이용계획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면적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은 측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측량. 그러니까 도시계획 분할 측량을 신청하시면 이 분할선에 의거해서 이 도로로 내주는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60제곱미터라고 정확하게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오는 그 수치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대지의 면적이 잘못되면 전반적으로 건축 면적, 연면적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하기 전에 이 도시계획 분할 측량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 분할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대지에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세부 기준 5페이지를 보시면요, 건축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하나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기둥을 배치하고 이렇게 나갈 때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 면적은 건폐율하고 상관이 있죠. 건폐율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60%다. 그러면은 이 60%의 면적을 산정할 때의 그 기준을 우리가 도면에
반영을 해야 되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고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 면적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국토부고시 세부면적 기준 17페이지를 보시면은 바닥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외벽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에 기둥으로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기둥만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주유소 건물 같은 경우는 기둥만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있고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기 때문에 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둥과 지붕이 있다면은 이거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기둥만 있으면 건축물이 아니지만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즉 뭡니까? 외벽의 중심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중심선이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이제 벽입니다. 벽을 표시하고 있는데 벽의 중심선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외고요. 아래가 실내입니다. 이게 이제 외벽의 중심선이죠. 외벽이죠.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경계짓는 외벽인데 외벽의 중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분의 D, 2분의 D, 즉 그러니까 외벽의 총 두께의 반반, 즉 중앙에 이 중심선을 가지고 여러분이 면적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벽의 중심선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외벽 중심선 바깥에 있는 부분이 있죠. 바깥에 있는 이 부분에 이 면적은 제외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의 마감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총 외벽의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보통 외벽의 슬라브가 20cm, 즉 200mm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열재를 155mm, 그리고 또 벽돌, 돌 하게 되면 상당히 두꺼워지고요. 대략 뭐 한 40cm 정도까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열재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원칙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둥이 나옵니다. 기둥이 이렇게 나오고 기둥과 외벽선이 일치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둥이죠. 기둥이 있고 외벽을 이렇게 일치하게끔 이렇게 마감을 한 경우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둥의 중심선이 아니고요. 기둥과 외벽이 일치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외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내부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외부에 있는 이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설계할 때 마감까지 고려해서 외벽을 그리고,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면적을 산정할 때는 우리가 CAD 프로그램을 쓰죠. CAD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면적을 산출하고 또 설계도서에 면적 구족도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도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둥 내축으로 외벽선이 일치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내벽으로 기둥과 마감을 일치시켰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외부로 일치시킨 게 아니고 내부로 일치시킨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을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기둥의 중심선이 이 부분이겠죠. 기둥의 중심선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건축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 그래서 세부 산정 기준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기둥과 외벽이 내부로 일치하는 경우, 즉 기둥 내측으로 외벽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기둥 중심선으로 따져서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외벽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도 기둥의 중심선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의 중심선을 가지고 건축 면적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도 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에 뭐 일부분이 외벽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둥의 중심선으로 적용해서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열재 내용이 나옵니다. 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이 면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자, 세부 기준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요. 단열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외단열공법이라고 합니다. 외단열공법. 즉, 벽의 바깥에, 벽 내부가 아니고 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가 외단열공법이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보시면은 바깥에 외벽이 그대로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의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건축물 외기에 단열재를 설치합니다. 노출 콘크리트처럼 특별한 공법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외단열 공법으로 간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 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 자, 여기서 다이아그램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내력벽이 되겠습니다. 즉 구조체의 내력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단열재를 보시면은 단열재가 이게 단열재 마크죠. 꾸불꾸불한 게 이 단열재 마크인데 단열재가 실외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돌 마감을 한다든지 뭐 벽돌 마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바깥에 이렇게 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열재가 돌과 주요한 골재 이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골조 외부에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외단열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건축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내부에 있는 이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따진다. 그러니까 외벽 총 두께의 중심선이 아니고 내력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보너스를 받는 경우죠. 왜 보너스를 받냐면은 단열재 두께 빠지죠. 외부에 마감재 두께 빠지죠. 그리고 내력벽의 반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작은 땅인데 건축물을 지었는데 굉장히 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건축물의 면적을 내력벽 중심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석재 마감을 했을 때 단열재 두께까지는 거의 40cm 정도의 두께가 나옵니다. 단열재, 석재, 그리고 또 그 사이의 공간, 또 그 다음에 내력벽 20cm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내력벽 기준으로 하니까 20cm에서 10cm를 또 보너스 받기 때문에 30cm가 보너스로 받는 거죠. 그래서 외단열로 했을 때는 이렇게 면적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외단열 공법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단열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닥 면적도 똑같습니다. 2층, 3층, 4층 이렇게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도 똑같이 이 기준을 통해서 내력벽 중심선, 즉 내부에 있는 이 내력벽이니까 다세대 주택, 즉 벽이 힘을 받는 거죠. 내력벽이라는 것은 벽 자체가, 즉 기둥이 아니고 벽 자체가 상부의 무게를 견뎌내는 벽이 내력벽이고요. 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 면적 쪽에서는 22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부 산정 기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아그램을 좀 쉽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축물이 이렇게 1층에는 상부가 있고 약간 좀 특이한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랬죠. 수평 투영 면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1층, 2층, 3층, 4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했을 때 1층, 2층에 이 면적은 없지만 3층, 4층 면적에 이 부분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이 수평 투영이다. 그래서 쭉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 면적이 이렇게 직사각형 부분으로 되고요. 만약에 이 건축물을 하늘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이면서 이 부분이 지금 베란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베란다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보면은 수평으로 보기 때문에 수평 투영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 면적을 따지고요. 이 건축 면적이 바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죠. 60%. 뭐 상업지역은 뭐 80%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이 60%, 뭐 50%. 예를 들면은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대지 면적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투영 면적이 된 부분을 가지고 건폐율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건폐율을 많이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 건축물을 이렇게 배치도로 그린 겁니다. 배치도 또는 뭐 옥상 평면도로 쭉 그린 거죠. 그래서 건축물 끝선으로 이렇게 건물이 그려지는데 건축 면적을 산정을 할 때에 이 건축물이 만약에 외단열이었고 외부에 마감이 되어 있다면 내력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산정할 때 단열재 기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단열재가 뭐 중단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벽체의 중앙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노출 콘크리트로 했을 때 이렇게 내부도 노출이고요, 외부도 노출인 그런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재를 벽의 중심에 넣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중단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외벽의 총 두께의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벽 두께가 매우 두꺼워지기 때문에 외단열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의 1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이 그 세부 면적 기준을 보시면은 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산정하는 기준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